안녕하세요. 노노의 세계로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자 사상의 핵심 기둥 중 하나인 예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대체 이 예라는 게 뭐길래 공자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좀 보세요. 이런 짓을 참을 수 있다면 세상에 못 참을 일이 뭐가 있겠는가? 와, 이거 정말 보통 온화하고 침착한 성인으로 알려진 공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격한 표현이죠. 바로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대체 무엇이 공자를 이렇게까지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아마 여러분은 나라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사건을 상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답은 사실 우리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싶을 정도로 사소해 보이는 한 사건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에게는요, 이건 사회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탄이었어요. 네, 바로 그 금지된 춤 사건입니다. 공자의 분노를 제대로 촉발시킨 이 사건은요, 당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한 신하가 벌인 그야말로 모든 규칙을 어겨버린 파티에서 시작됩니다. 자,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노나라에서 최고 권력하였던 계시라는 사람이 자기 집 앞마당에서 아주 성대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의 하이라이트로 아주 화려한 춤 공연을 펼치죠. 그런데 바로 그 춤이 문제였습니다. 팔일무라고 불리는 이 춤, 이게 그냥 요즘 아이돌 군무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 주나라에서는요, 이 춤을 추는 무용수의 줄, 즉 열의 수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아주 엄격한 상징이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이고 신성한 의식이었던 거죠. 여기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최고의 지위인 천자, 즉 황제만이 8줄, 8일무를 출 수 있었어요. 그 아래 제후는 6줄, 그리고 계씨와 같은 대부는 고작 4줄만 허용됐습니다. 그런데 계씨가 뭘 했다고요? 네, 자기 집 마당에서 감히 천자만이 할 수 있는 8줄짜리 춤을 췄던 겁니다. 이건 명백한 월권행위를 넘어선 사실상 반역이나 다름없는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건 단순히 춤 공연 하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공자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사회의 근본 질서, 즉 예라고 불리는 사회 시스템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어요. 우리가 예라고 하면 보통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규칙들을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공자에게 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건 사회의 문법 같은 거였습니다. 우리가 문법을 알아야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고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예라는 사회적 문법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평화롭고 조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이 팔일무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논어를 보면요, 당시 권력가들이 천자만 쓸 수 있는 노래를 자기들 제사에서 부르고 심지어 계씨는 천자만 지낼 수 있는 태산 제사까지 지냈다고 나와요. 사회의 문법이 여기저기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공자의 진짜 걱정이 무엇이었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공자는 그냥 규칙 좀 어겼다고 화내는 그런 깐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진짜로 걱정한 건 이런 규칙 파괴가 드러내는 사람들의 마음, 즉 내면의 상태였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핵심입니다.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얘는 지켜서 뭐 하겠는가. 다시 말해 마음의 인, 즉 사랑과 존중이 없으면 아무리 겉으로 번지르르한 의식을 치러봤자 그건 그냥 텅 빈 껍데기, 의미 없는 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항상 겉으로 보이는 형식보다 그 안에 담긴 본질을 강조했습니다. 제사는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치르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하더라도 진심이 담겨야 하고, 장례식에서는 형식적인 절차를 잘 따르는 것보다 진심으로 슬퍼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죠. 이 말은 정말 강력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정말 조상님이 바로 앞에 와 계시는 것처럼,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신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행위에 온 마음을 다하고 진심으로 공경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자가 말하는 예의의 본질입니다. 자, 그럼 이런 예가
우리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공자는 얘가 무슨 제사나 장례식 같은 특별한 날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고 봤어요. 심지어 경쟁하는 상황 같은 아주 일상적인 순간에도 얘가 깃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 대표적인 예로 활쏘기 대회를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경쟁이라고 하면 서로 이기려고 막 날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공자가 말하는 군자의 경쟁은 완전히 다릅니다. 얘가 어떻게 치열한 경쟁을 품격 있는 다툼으로 바꾸는지 한번 보시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시합을 시작하기 전에는 서로에게 예를 갖춰 절을 하고, 시합 중에는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 겨루고, 끝나고 나서는 승패에 상관없이 함께 어울려 술잔을 기울입니다. 이게 바로 갈등과 미움이 없는 진정한 의미의 경쟁인 거죠.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자에게 예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조화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우리 각자의 내면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쉬울 것 같아요. 예는 일종의 다리입니다. 한쪽에는 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착한 마음, 내면의 덕성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안정되고 조화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예라는 다리가 있어야만 우리 안에 좋은 마음이 밖으로 잘 표현돼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지막 인용구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아랫사람에게 너그럽지 않고, 제사를 지내면서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장례식에 와서 슬퍼하지도 않는다면 내가 그 사람을 대체 뭘 보고 평가하겠냐는 겁니다. 내면의 진실한 감정이 빠진 모든 형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공자의 마지막 일침이죠. 자,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래된 규칙이나 의례들이 많이 사라진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서로에게 진심 어린 존중을 표현하고 공자가 그토록 원했던 사회적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